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광주 구도심에 자전거 경주를 보고 돈을 거는 이른바 화상 경륜장을 설치하는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역 상인들의 찬반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어젯밤 전 내연녀에게 고소당한 40대 남성이 내연녀와 그와 함께 있던 남성에게 흉기를 휘둘러 한 명이 숨지고 한 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경찰은 용의자가 전 내연녀에게 주거 침입 등으로 고소당한 점을 토대로 뒤를 쫓고 있습니다. 여수 해역의 바다 수온이 추운 날씨 탓에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도 한파로 어류 폐사를 경험한 적이 있는 어민들은 긴장하고 있습니다. 무안국제공항과 일반 기타 QC 노선이 다음 달 한 달 동안 전세기를 운항합니다. 여객 수요에 따라 3월부터 전기 노선으로 바꾸는 방안을 일본 항공사와 협의 중입니다. 전라남도와 부산시가 경쟁에 나섰던 탄소 배출권 거래소가 결국 부산으로 가게 됐습니다. 이 같은 결과는 어느 정도 예상됐던 거라 충격적이지는 않은데 실망스러운 건 유치 과정과 또 실패 이후에 전라남도가 보여주고 있는 태도입니다. 문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남도가 유치하려 했던 탄소 배출권 거래소 정부 심의 끝에 결국 부산의 한국거래소가 운영하도록 결정됐습니다. 평가자문위의 정량 평가 결과 한국거래소는 8개 평가 기준 중에서 6개 분야에서 그리고 전력거래소는 2개 분야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지난주 총리실 녹색성장위원회 심의가 끝난 뒤 부산 지역 언론을 중심으로 부산 유치 확정설이 나돈 상태. 유치 실패보다 실망스러운 것 전라남도의 면피성 태도입니다. 전라남도는 대통령에게 편지를 보내는 등 그동안 활동을 열거하며 적극적인 유치 노력을 기울여왔다고 자화자찬했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몇 차례 건의문과 4년 동안 단 2차례 회의를 연 유치위원회가 구성된 것뿐이었습니다. 부산이 2010년부터 매년 국제 탄소금융 포럼을 개최한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전라남도는 지난해 새 정부 건의 지역 현안 사업에서 탄소 배출권 거래소를 누락했다가 강한 반발에 밀려 뒤늦게 포함시키는 등 소극적인 대처로 일관했습니다. 지난해 말 정치권과 민간이 참여한 국회 포럼을 열었지만 이미 환경부 평가는 끝난 뒤였습니다. 또 엄청난 경제 효과를 내세워 유치의 당위성을 알렸던 입장을 뒤바꿔 이제 효과가 미미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부활한 해양수산부의 세종시행이 기정사실화됐을 때도 뒤늦게 유치전에 뛰어들어 빈축을 샀던 전라남도. 일단 장밋빛 전망부터 내놓고 안약에 대처하는 일단 찔러보고 안 되면 그만식의 행정이 아니냐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제2순환도로 관리 운영권을 둘러싸고 광주시와 맥쿼리 측이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광주시는 보도자료를 통해 자본 구조를 원상 회복하더라도 시 재정 절감에는 관계가 없다는 맥쿼리 측의 주장에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다며 강제로라도 관리 운영권을 매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맥쿼리 측이 고리에 사채를 써 부당이득을 챙기지 않았다면 통행료를 대폭 낮출 수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맥쿼리 측은 대법원에서 패소하면 자본 구조를 원상 회복하겠지만 관리 운영권은 유지하겠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광주 구도심의 화상 경마장에 이어서 또 하나의 사행시설인 화상 경륜장 장외 발매소 설치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자전거 경주에 돈을 거는 이 화상 경륜장, 현재 주민 동의 절차가 진행 중인데 구도심 상권을 살리기 위해서 들어서야 한다는 입장과 또 도박 시설이냐 하는 반대가 맞서고 있습니다. 송정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광주 충장로 5가에 위치한 7층짜리 건물입니다. 한때 극장이었던 이 건물 2층에서 7층까지를 화상 경륜장으로 변경하는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화상 경륜장은 국민체육진흥공단이 경기도 광명의 경주장에서 운영하는 자전거 경기를 화면 중계를 통해 보며 돈을 걸 수 있는 사행시설입니다. 건물주인 광주의 한 건설사가 이 화상 경륜장을 설치하겠다며 지난해 11월 건물 용도 변경을 신청했지만 동구청이 한 차례 반려한 상태입니다. 화상 경륜장은 이 건물을 중심으로 반경 200m 이내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 50% 이상이 건물 용도 변경에 찬성을 해줘야지만 설치가 가능합니다. 동구청이 동의서를 분석한 결과 제출된 주민 동의서 상당수가 중복돼 있다고 반려해 현재 동의서를 다시 확보하는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우리 지역부에서 실제로 조서를 뽑아가지고 그것에 통해서 그 필지에서 주민등 세대를 조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같은 소식에 지역 상인들의 의견은 찬반으로 갈려 있습니다. 상권이 워낙 침체돼 있는 광주 구도심에 화상 경륜장이 들어오면
유동인구가 늘 것이고 그러면 경기도 살아날 것이라는 게 찬성의 주된 이유입니다. 상가에 조금이라도 도움되고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우리가 부득이하게 경륜장 유치를 적극 찬동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반대하는 상인들은 주차난과 치안이 불안해질 것을 걱정합니다. 그보다 더한 이유는 사행심을 조장하는 시설이 인근 계림동의 화상 경마장에 이어 또 들어서는 것에 대한 반감입니다. 예술의 전당도 연대에 대해서 이렇게 하다 보면 어떤 문화적인 것도 있는데 그런 것이 들어서면 조금 어울리지도 않을 것 같고. 전국에 24개가 설치되어 있는 화상 경륜장. 광주 전남 지역에 처음으로 추진되는 사업에 대한 논란이 지역사회의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입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낙후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는 사업의 경제성을 중심으로 평가하는 예비 타당성 조사를 대폭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새누리당 여의도연구원 주관으로 열린 호남권 생활공감정책 세미나에서 신선호 목포대 교수는 전남과 같은 낙후 지역의 사업을 평가할 때 경제성 위주의 예비 타당성 조사에 그치지 말고 지역의 특성과 의견을 적극 반영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신 교수는 또 낙후 지역에 대한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조항을 신설하고 지역 균형 발전 반영 비율을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안철수 신당 준비 조직인 새정치추진위원회가 지역민들과의 접촉을 강화하고 나섰습니다. 지지를 넓히고 지방선거에 나설 후보군도 알리겠다는 전략으로 보이는데 정작 시민들은 안철수밖에 모르는 듯했습니다. 윤근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새정치추진위원회 윤장현 공동위원장이 앞치마를 둘렀습니다. 노인복지관 배식봉사에는 안철수 신당의 구청장 입지자들도 함께했습니다. 오후에는 시장에 들러서 상인들을 만났습니다. 안철수 신당이 생각하는 새정치가 뭔지 시민들에게 설명하고 의견을 듣기 위한 자리였습니다. 섬김의 자세로서 다가서는 우리들의 눈빛에서 우리들의 자세에서 그런 진정성이 소통되지 않으면 새정치 아닙니다. 이번 시민과의 만남은 안철수 세력이 직접 민생 현장으로 찾아 나서기 시작했다는 점에서도 관심을 끌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시민들은 이들이 누구인지조차 알아보지 못하거나 겨우 이름 정도만 아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나 모르겠습니다. 어디서 오시는지도 모르고. 또 윤장현 씨 아니요? 그래 나 경력을 한번 읽어보려는데 안 나오네 여기가. 경력이. 새정치추진위원회가 시민과의 만남을 준비한 건 새정치와 함께 지방선거 후보군을 알리자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노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안철수가 보이지 않는 새정치는 시민들에게 낯설어 보였고 큰 관심을 끌지도 못했습니다. 창당도 안 한 안철수 신당이 뜨고 새정치에 대한 기대도 크지만 안철수 한 사람만 바라보는 시민 여론은 신당에도 선거를 앞둔 입지자들에게도 딜레마입니다. MBC 뉴스 윤근수입니다. 민주당 김한길 대표가 또 광주를 방문합니다. 민주당 광주시당에 따르면 김한길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가 오는 20일 광주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기로 했습니다. 민주당 지도부의 광주 방문은 신년 5.18 묘지 참배에 이어 18일 만으로 호남에서 불고 있는 안철수 바람을 잠재우고 지지를 회복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경북 출신 새누리당 의원들이 단체로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생가를 찾습니다. 민주당 전남도당에 따르면 국회 동서화합포럼 소속 이철우 경북도당 위원장과 최경환 원내대표 등 경북지역 국회의원 전원이 전남지역 민주당 국회의원들과 함께 오늘 신안군 하이도 김 전 대통령 생가를 방문합니다. 지난해 말 발족한 동서화합포럼은 경북과 전남 출신 국회의원 모임으로 전남 출신 민주당 의원들은 오는 3월 경북 구미에 있는 고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를 찾을 예정입니다. 순천시가 원도심 활성화 방안의 하나로 건물을 직접 사들여서 도시 재생과 주민 복지를 위한 공간으로 만들겠다고 나섰습니다. 빈 건물들이 널려있는 순천시의 원도심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권남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듬성듬성 깨져나간 유리창과 글씨를 알아보기 힘든 간판. 쇠사슬로 굳게 잠긴 문은 이 건물이 오래 비어져 있음을 짐작케 합니다. 순천시 원도심 속 이렇게 비어있고 버려진 집은 무려 190채. 문제는 빈집뿐이 아닙니다. 중앙동 등 4개 동에는 문화예술 관련 시설이 아예 없고 원도심에 있는 사회복지시설은 단 한 곳에 불과합니다. 옛날 주택 그대로 지금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젊은 층들은 전부 다 신도시 아파트
존으로 다 빠져나가 버리기 때문에 여기는 점점점 더 노령화가 돼가고 더 죽어가고 있죠. 계속 갈수록. 열악한 원도심을 살리기 위해 춘천시는 올해 도시 재생을 위한 21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웃장에 주차장을 만들고 문화의 거리를 더욱 발전시키며 노인 쉼터를 확대하는 등 도로 확장과 같은 SOC 사업보단 주민 복지와 문화예술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살만한 동네를 만들어보겠다는 겁니다. 춘천시는 이 가운데 하나로 옛 충주군청 건물을 시 예산으로 직접 사들여 도시재생 시범사업 등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역사성 있는 자리를 매입을 해서 이 문화의 거리와 연계해서 도심 활성화를 기하고 또 주민들의 소통의 공간을 마련할 수 있도록 새로 도로를 내고 건물을 짓기보단 있는 인프라를 활용해 사람들이 찾아올 만한 동네를 만들겠다는 춘천시. 춘천의 도시재생 전략이 새로운 시험대에 섰습니다. MBC 뉴스 권나기입니다.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직위상실형을 선고받은 장만채 전라남도 교육감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이 징역 6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장 교육감이 순천대 총장 시절 식당 주인에게 돈을 빌린 혐의와 공간 구입 자금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에 대해 1심 재판부가 법리를 부당하게 적용했다며 원심대로 징역 6년을 구형했습니다. 장 교육감은 1심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직위상실형의 기준인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는데 항소심 선고는 다음 달 11일 열릴 예정입니다. 농산물 품질관리원 전남지원은 지난해 농식품 원산지 표시 대상업소 3만여 곳을 조사한 결과 원산지 위반업소 700여 곳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쇠고기와 돼지고기, 쌀과 배추김치의 원산지를 속인 경우가 전체 60%에 달했고 음식점에서 위반한 경우는 전체 절반을 차지했습니다. 농가노는 적발 건들에 대해 과태료와 형사처분을 했다며 수시로 단속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전 내연녀에게 고소당한 40대 남성이 내연녀와 그와 함께 있던 남성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달아나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어젯밤 9시 30분쯤 광주시 서구 양동시장 인근 도로에서 44살 김모 씨가 차에서 내리던 51살 김모 씨와 52살 신모 여인을 흉기로 찔러 김 씨가 숨지고 신 여인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경찰은 용의자 김 씨가 신 씨와 내연 관계를 유지하다 지난해 헤어졌고 여성이 만나주지 않자 주거 침입 혐의로 고소당해 재판이 진행 중이었다는 사실을 토대로 용의자 김 씨의 뒤를 쫓고 있습니다. 중학생 아들 방에 번개탄을 피워놓고 잠적한 혐의를 받고 있는 부모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목포경찰서는 번개탄을 피워 아들을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는 50살 광모 씨 부부를 어제 오후 친척의 신고로 나주에서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곽 씨는 지난 10일 아침 목포의 한 아파트에서 잠을 자고 있던 14살 중학생 아들 방에 번개탄을 피워넣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는데 경찰은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여수 해역 바다 수온이 양식어종 서식 한계 수온 가까이 떨어지면서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여수 지역은 지난해에도 50만 마리의 어류가 한파로 폐사했던 터라 어민들은 바다 수온 변화를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나현호 기자입니다. 여수시 남면 화태리의 가두리 양식장. 최근 기온이 하강하면서 이곳 해역의 평균 바다 수온도 8도까지 떨어졌습니다. 아직 한파로 인한 피해는 없지만 지금보다 수온이 2도 더 떨어질 경우 참돔이나 감성돔을 비롯한 양식어류의 폐사가 우려됩니다. 지난해 2월에도 여수 지역 가두리 양식장 40곳에서 한파로 물고기 수십만 마리가 집단 폐사한 적이 있어 어민들은 바다 수온 변화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지금은 기온이 괜찮기 때문에 괜찮지만은 설 전에는 기온이 떨어지면은 수온도 같이 떨어지기 때문에. 하지만 어민들은 어류의 먹이 공급량을 줄이고 덧망을 설치하거나 그물 깊이를 조절하는 방법 외에 뚜렷한 대책이 없는 상황입니다. 일부 어류의 조기 출하도 이뤄지고 있지만 판로를 확보하기 어려워 킬로그램당 12,000~13,000원 하던 참돔을 7~8,000원에 내다 파는 실정입니다. 아니 추우면 계속 걱정이 되죠. 날씨가 이제 막 한파가 오거나 이러면은 항상 걱정이 되는데 이 추위만 넘어가면 되겠는데 한 달간만 넘어가면은 한 달이 제일 문제예요. 지난해 연이은 적조와 태풍을 상대로 씨름했던 어민들은 또다시 겨울철 한파와 만나
사투를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MBC 뉴스 나인호입니다. 광주 상공회의소는 내일 오후 2시에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국민경제자문회의와 공동으로 서비스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이번 세미나는 지역 내 서비스 산업의 경쟁력 강화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실효성 있는 서비스 산업의 정책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무안국제공항과 일본 기타 규슈 노선의 전세기가 운항됩니다. 전라남도는 지난해 9월 추석 연휴 때 이 노선을 운항했던 일본 스타플라이어 항공사가 다음 달 한 달 동안 무안 기타 규슈 노선에 모두 6편의 전세기를 띄운다고 밝혔습니다. 또 여객 수요에 따라 3월부터는 이 노선을 주말을 활용한 정기 노선으로 바꾸는 방안을 일본 항공사와 협의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지난해 광주 전남의 헌혈률이 6.1%로 전국 13개 지역 가운데 8위로 집계됐습니다. 대한적십자사 광전남 혈액원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13개 지역별 헌혈률을 보면 서울이 8.2%로 가장 높았고 강원과 전북 순으로 나타났으며 광전남은 8위를 기록했습니다. 광전남의 헌혈 인구는 20만 5,764명으로 전년보다 다소 늘었고 최다인 헌혈기관 단체의 경우는 대학은 목포대, 지자체는 해남군으로 집계됐습니다. 전라남도가 다음 달부터 대기 측정망이 설치되어 있는 목포와 여수, 순천, 광양, 영암 등 5개 시군을 대상으로 미세먼지 예보제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내년 1월부터는 초미세먼지 경보제를 시행하고 일부 도시와 국가산단에 편중되어 온 대기 측정망을 나머지 도내 17개 시군에도 설치해 중국발 미세먼지 측정의 정확성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미세먼지 예보제는 기상예보처럼 미리 대기질을 예측해 발표하며 경보제는 측정소별 실시간 농도값이 인체에 유해한 수준으로 상승하는 경우에 주의보 또는 경보로 발령합니다. 지난해 전남 지역으로 이주한 외지 주민이 5천 명을 넘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전라남도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농어촌 지역으로 이주한 주민은 5,175명으로 2012년에 비해서 1,716명 정도 늘었습니다. 전라남도는 베이비붐 세대 등의 은퇴 시기와 맞물려 도시민의 귀농과 귀촌이 크게 늘고 있는 추세를 보고 농어촌 지역의 정주 기반 조성과 도시민 지원 시책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현대판 모세의 기적으로 불리는 진도 신비의 바닷길 축제가 오는 3월 30일부터 4월 2일까지 나흘 동안 열립니다. 진도군은 진도군 축제추진위원회 회의를 열고 만남이 있는 신비의 바다로라는 주제로 바닷길 열림을 활용한 킬러 콘텐츠 프로그램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진도 신비의 바닷길 축제는 지난해 연말 문화체육관광부 대한민국 최우수 축제에 선정돼 2억 5천만 원의 관광진흥기금과 한국관광공사를 통해 해외 홍보와 축제 컨설팅 등의 지원을 받습니다. 영유아가 다양한 장난감을 접할 수 있는 장난감 도서관이 광주 남구에 문을 엽니다. 광주 남구청은 광주시 남구 박림동에 옛 구립 어린이집을 개조해 장난감 600점을 구비한 장난감 도서관을 만들어 오는 3월 개관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장난감 도서관에는 오는 2017년까지 1,300여 점의 장난감이 마련되며 광주 남구에 거주하는 영유아 보육가구에 한해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희망 2014 이웃돕기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